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워시앤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워시앤토크 되게 오랜만에 그 오토그루밍 스튜디오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평일인데 제가 모처럼 좀 쉬는 날이어서 김 대표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토그루밍 좋은 시설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카메라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차가 지금 굉장히 더러운 상태입니다. 올 봄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네요. 네, 비를 지금 한 3-4번 맞은 것 같고요. 일주일 조금 넘는 사이였는데, 그리고 또 뭐 황사도 같이 겹쳐가지고 뭐 차 상태가 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끔하게 또 제 차 세차해 주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재미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소랑 다름없이 휠부터 세차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그루밍 스튜디오 오면은 좋은 게 이 물 호스를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고압수 쏠 때 뭐 시원한 느낌도 있지만 사실 고압수 많이 쏘면 팔 아프잖아요. 근데 휠이나 이런 거 닦을 때 이렇게 호스가 따로 있으면 진짜 세차하기가 편해집니다. 저도 이런 좋은 시설 하나 있었으면 참 진짜 소원이 없겠네요. 워시앤토크 거의 한 달 조금 넘어서 만인 것 같아요. 뭐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뭐 라이브 때도 많이 뭐 뵙기는 하지만 라이브 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벌써 이게 제가 휠을 닦고 있는데 이 휠에서 이 열기가 느껴집니다. 뭐 저희 집에서 여기 스튜디오까지 한 15분?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도 그 사이에도 이렇게 열이 확 나네요. 여러분들 세차장 가셔가지고 이제는 차를 좀 식히고 나서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겨울 동안에는 따로 이렇게 식히지 않아도 그냥 바로 세차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슬슬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워터스팟이나 이런 각종 트러블들이 생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집 앞이 세차장이다 이러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는 세차 전에 좀 신경 써서 차량을 조금 식히고 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스튜디오 도착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는 식혀줬어요. 본넷도 열어놓고 그렇게 식혀줬습니다. 이제 셀프 세차를 입문해서 첫 여름을 이제 겪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슬슬 멘붕이 오실 수 있습니다. 막 샴푸가 막 마르고 막 워터스팟이 막 드라이가 하는데 막 워터스팟이 막 보이고 이러면 이제 속상하죠. 멘붕이 오죠. 저도 셀프 세차 입문하고 나서 첫 여름 때 겪었던 그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은 평일인데 사실 제가 어제 밤샘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비번인데 근데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밤샘 근무가 너무너무 힘들구나라는 걸 요새 막 체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회복력이 달라요. 그 무슨 그 노래 가사처럼 하루를 밤새면 이틀은 죽고 이틀 밤새면 반이 죽는 그 노래 있죠? 그 노래 가사 마냥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이 호스가 있으면 좋은 게 하나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물을 쏠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좋다. 너무 좋다. 아직
그 예전에 그 기온 코치의 캔 코트로 코팅했던 게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세차 끝나고 나서 소낙스 그 스프레이 앤 실 한번 덮어주면 또 짱짱하게 또 살아날 것 같네요. 자, 타이어에도 발수력 보이세요? 야, 역시 지금 제가 그 SiO2, 그러니까 유리막 코팅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제 타이어 드레싱제를 쓰고 있는데, 기온 코치의 이제 타이어라는 뭐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고 뭐 광도도 좋고 이렇게 발수력도 엄청 좋은 그런 타이어 드레싱제잖아요. 최근에 카프로에서 타이어용 코팅제가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라이브 때도 한번 다뤘죠. 블랙아웃이라는 그 제품을 최근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아, 이게 타이어에 코팅이 과연 될까? 아, 좀 그런데 뭐 이런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어떻게 궁금한데 네, 써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리뷰를 당연히 할 거고요. 기존에 있던 SiO2 기반의 타이어 코팅제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SiO2 기반의 타이어 코팅제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온 타이어 같이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은 이렇게 오염도가 꽤 있는데도 갈변이 나오지가 않아요. 확실히 방호성이 좋구나라는 걸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해볼까요? 뭐 아이 키우는 얘기가 아무래도 요새 뭐 저한테는 제일 또 큰 관심사이기도 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애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올해 1학년 2학년들은 뭐 시국이지만 이런 시국이지만 매일같이 등교를 해요.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이제 학부모가 되어 본 거잖아요. 근데 처음 학부모가 요새 이제 돼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의 그 초등학교 교육 시스템하고는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와이프도 참 좀 감탄을 좀 금치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과 후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뭐 방과 후 수업이 뭐가 있다, 이런 게 있다더라. 근데 이제 직접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그걸 해보고 나니까, 야, 이거 무슨 진짜 그 대학교 때 수강 신청하는 약간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뭐 민속놀이부터 축구, 뭐 야구도 있고, 농구 교실도 있고, 영어 교실도 있고, 막 진짜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원을 다니는 거 대신에 학교 안에서 학원처럼 이제 외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정된 인원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인기가 많은 과목에는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리면 이제 추첨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고 나면 사실 이제 대안이 별로 없어요. 어떤 과목은 월요일에 있고 어떤 과목은 화요일에 있고 막 인기 있는 과목은 화요일에 뭉쳐 있기도 하고 뭐 이래서 나름 이 눈치 작전도 또 해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애는 이제 운이 좋게 영어랑 축구 그렇게 딱 두 개만 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 두 개가 다 잘 됐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데 참 요새 그 초등학교 시스템을 보니까 이 정도면 굳이 내가 학원을 안 보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체계가 괜찮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스펙이 괜찮으시더라고. 이 정도라 그러면 오히려 내가 검증되지 않은 그 학원에다가 보내는 것보다 이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요새 뭐 이제 뭐 앞으로 초등학교를 보낼 계획이 있으신 우리 아버님들은 저는 학원보다 방과후 수업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애한테 들었을 때 피드백도 그렇고,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게 너무 체계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둘 다 나온 이 아재의 심정으로서는 조금 뭐랄까 약간 안타깝다는 표현이 맞을까? 약간 좀 너무 체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뭐 이제 뭐 라떼 얘기를 뭐 잠깐 해보자면,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혹은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진짜 지금에 비하면 체계랄 것도 없는 정말 허술하게 학교를 다녔잖아요. 진짜 그냥 학교 끝나고 나면 책가방 던져놓고 애들이랑 같이 운동장 혹은 동네에서 이제 뛰어놀던, 진짜 그런 이제 세대를 지나왔던 터라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애들은 이제 학교가 끝나도 일단 일상 그 교실 수업 중에도 칸막이 닫혀져 있고 마스크 쓰고 있고 친구들끼리 얘기도 못하게 한대요. 뭐 요즘 같은 때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학교를 가는 의미가 단순히 이제 교과 과정을 뭐 습득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회성, 이게 여러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만 배울 수 있는 사회성이라든가 뭐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그런 시국에는 사실 학교에서 그런 대인관계나 사회성을 기르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얼마만큼 배웠는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좋은 대학에 나오고 공부를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대인관계에 서툰 사람들이 오히려 직장생활이나 이제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뭐 저는 뭐 여성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여성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자들의 사회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왜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도 사실은 티가 살짝씩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체계에 정말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교육 체계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원만할까, 그런 조금 생각이 들면서 좀 착잡한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아이를 이제 키우고 훈육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공부나 교과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터치를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꼰대 같다고 뭐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우리 애가 어떤 친구들하고 요새 재밌게 놀고 뭘 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뭐에 요새 관심이 많은지를 더 많이 관찰하려고 해요. 얘가 오늘 수학을 몇 점 맞았고 받아쓰기를 잘 했나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제가 남자로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인간성이 쓰레기야.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잘 모르고 일이 좀 서툴고 좀 지식이 모자라면 그냥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도 생겨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은. 근데 그 사회성 결여돼 있고 막 진짜 대인관계 할 줄 모르고 대화법도 정말 이상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답이 없는 거야. 막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막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또 나만 쓰레기야? 그래서 우리 애는 저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뭐 필연적으로 그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성 결여된 친구들, 지금 저희 아이가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벌써 그런 기미가 보이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는 진짜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요새 되게 많이 합니다. 학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네, 얘기가. 맨날 얘기하다 보면 주제가 그냥 삼천포 뭐 다 빠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제 아이가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뭔가 사회성이 결여된 것 같은 아이들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는 이제 놀러 가면 아이가 이제 뭐 놀이터를 간다던가 이렇게 놀러 갈 때 항상 이제 같이 나가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어떤 아이들하고 어떤 놀이를 하고서 노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유심히 좀 보는데, 이게 저희 아이라서 이제 저희 아이만 이뻐 보이는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정말 그 사회성이 사회성이 좀 염려되는 정도로 대인관계가 안 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인데도. 여자애들이 뭐 그냥 수줍어서 숫기 없어서 뭐 이러는 정도 그런 게 아니라, 남자애들도 그냥 단순히 숫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되게 다혈질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애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보이는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들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부모가 관심이 없어.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 놀으라고 해놓고 그냥 자기는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애가 울고 뭐 다치지 않는 이상에는 쳐다도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것도 또 너무 꼰대 마인드인가?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든가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거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출연하는 좀 소위 말하는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 사실 그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부모가 잘못됐다. 부모를 탓하지 아이를 탓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지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잘 모르고 이제 우발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부모가 적절한 타이밍에, 이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훈육을 하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아이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냥
애들 그냥 놀이터에 놀으라고 풀어놓고선 자기는 핸드폰하고, 애가 다른 친구를 때리든지 아니면 맞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분명히 우리 아이랑 계속 같이 사회생활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을까? 저런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피하는 게 정답일까? 피하려면 어디까지 피해? 우린 다 같이 사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 요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 아이를 이제 올바르게 키우는 거, 뭐 그거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제가 남의 애를 데리고선 뭐 훈육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뭐 당연히 뭐 옳은 일도 아니고, 참 그렇긴 한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저랑 저희 와이프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집에 와서 이제 뭐 밥 먹으면서라도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아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애들이 이제 놀러 나올 때 엄마랑 나오잖아. 근데 이 엄마들은 그 남자아이들의 세상이나 생각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아빠들은 딸아이들, 여자애들의 생각하는 그 심리 상태를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애들을 그 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스타일을, 얘가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런 모습도 종종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주말에 당연히 피곤하고 쉬고 싶고 그런데도 아이랑 같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애 엄마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캐치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 아마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휠 세정은 끝났고요. 오늘은 차량이 좀 더러워서 프리워시로 APC도 좀 뿌려주고 고압수도 쏘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미트질하면서 다시 얘기 나누자고요. 자, 차량이 너무 더러워서 오늘은 프리워시 용으로 APC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항상 사용하는 알리발 전동 부무기 아시죠? 네, 아우 이거 사고 나서 몸이 얼마나 편한가 모릅니다. 그동안 압축 부무기 어떻게 썼나 몰라요. 오늘 제가 사용할 카샴푸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샴푸인데요. 그 빌트엠버의 오토워시라는 카샴푸를 사용을 할 거예요. APC 뿌리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요게 원래 우리나라 총판이 있거든요. 아니, 총판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리셀링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빌트엠버랑 뭐 엔젤왁스 뭐 몇 가지 브랜드 이렇게 총판 하시는 사이트인데, 장사가 이렇게 별로 잘 안 되시나 봐요. 이게 상시 할인을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할인을 되게 많이 한다길래 제가 가서 봤는데, 요거 빌트엠버 오토워시 요게 되게 싼 가격에 나와가지고 한 400ml인가 300ml인데 하나가, 한 통이 조그만 게요. 그게 8,000원인가 그래요. 그 정도면 가격이 꽤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써보고 싶었던 제품이어가지고 냉큼 2통을 샀습니다. 근데 이 샴푸 한 통이 300ml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희석비가 엄청나요. 뭐 아직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조사의 설명에 따르면 버킷 하나에 딱 5mm만 넣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5mm. 버킷 하나에 5mm라 그러면 뭐 희석비가 진짜 뭐 엄청납니다. 사실은 5mm라 그러면 한 4,000대1 정도 된다는 얘긴데, 20리터 기준으로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4,000대1이 될 것 같진 않고요.
한 10mm 정도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도 사실 10mm만 넣어서도 된다 그래도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희석비 뭐 2000대 1 정도 되는 건데, 뭐 2000대 1까지 가능하다라고 선전하는 카샴푸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 진짜 괜찮은 성능을 보이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빌트엠버 오토워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C 뿌려줬고요. 한 1, 2분 있다가 바로 고압수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자, 고압수 뿌려볼게요. 오케이. 이 앞유리 지금 앞유리의 발수력이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게 보여요. 네, 지금도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다음번 세차 때는 발수 코팅을 한번 더 발라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카프로 SIC 뭐 코팅한 거는 뭐 훌륭하네요. 지금 앞범퍼 군데군데에 벌레가 달라붙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APC만 뿌려놓고 고압수를 뿌려도 웬만한 것들은 다 날아갑니다. 지금 뭐 미트질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도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근데 거의 다 날아가네요. 이런 게 바로 방호성인 것 같아요. 버그 리무버 따로 쓰지 않아도 뭐 버그 자국들은 다 고압수만으로, APC랑 고압수만으로 다 날아가니까. 오케이. 자, 곧바로 스노우폼을 뿌려줄 거고요. 스노우폼도 뭐 똑같이 빌트엠버의 오토 워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희석비를 제가 어떻게 맞췄냐면요. 물을 550 정도 넣고 거기에 10ml 정도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550에 10ml 넣었으니까 55대 1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희석비인데 한번 써보고 부족하면 샴푸를 조금 더 넣고 뭐 요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폼렌스가 아니어서 여기서는 여기 제가 원래 쓰던 폼렌스는 커플러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토그루밍 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직접적인 비교는 제가 나중에 세차장 가서 하더라도 한번 느낌을 한번 보려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조금 이제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이게 약간 샴푸가 부족한 것 같은 모양새가 보이는데 이렇게 막 발수력이 지금 현재 제 코팅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발수력이 너무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평한 비교는 아닌데 이 정도면 55대 1 희석비인데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뭐 폼을 쫙쫙 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다음번에는 샴푸를 조금 더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도장면의 발수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밀어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취향에 비하면 조금 묽은 건 사실입니다. 다음번에는 10mm가 아니라 한 15mm 정도 넣어서 해봐야겠어요. 자, 오늘 미트질도 동일하게 빌트앤버의 오토워시로 미트질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해볼 빌트앤버의 오토워시 가전프입니다. 보시면 점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물처럼 찰랑찰랑하죠. 향도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한 10mm만 넣어볼게요. 지금 계량컵에 한 10mm, 20mm보다 조금 더 아래 반 정도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으로 될까요? 고압수 한번 쏴볼게요. 거품이 엄청 쫀쫀해요. 곱고. 괜찮은데? 10mm만 넣었는데도 이런다고? 괜찮습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뭐 거품도 중요하지만 사실 윤활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윤활력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오늘은 버킷에다가 ONR, 제가 항상 윤활력 증진을 위해서 넣는 ONR을 넣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지금 버킷에 한 10mm만 넣고 하거든요. 오호. 네. 샴푸물을 도장면이 쫙쫙 밀어내고 있습니다. 발수력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이 빌트앤버의 오토워시, 뭐 빌트앤버의 오토워시라는 카샴푸 말고도 빌트앤버의 프로덕트 라인들이 보면, 케미컬 라인들이 보면 부식 방지를 하는 기능들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뭐 잘 사용하고 있는 빌트앤버의 스노우폼, 오토폼이라는 제품도 부식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말로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제가 휠 버킷에다가 오토폼을 조금씩 첨부해서 하거든요. 그거를 첨부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세차 마치고 나서 브레이크 디스크나 캘리퍼 쪽에 이제 생기는 원래 자연적으로 생기는 녹들 있잖아요.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빌트앤버의 제품 케미컬 라인들은 그런 추가적인 기능도 있다. 지금 윤활력은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제 버킷이 19리터짜리인데 5갤런짜리 저기에다가 제가 딱 10mm 넣었거든요. 10mm 넣었는데도 이 정도의 윤활력을 보인다라는 건 사실은 꽤 괜찮은 거예요. 19리터니까 거기에 10mm만 넣었으니까 1900대 1인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계산했을 때 샴푸 하나가 300ml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버킷 샴푸만 쓴다라고 했을 때 30번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소 이제 주로 쓰는 카샴푸들이 보통 500대 1이에요. 그래서 한 번 쓸 때 30ml에서 한 50ml 정도를 쓴단 말이에요. 버킷 쓸 때. 그러면 많이 써도 15번? 뭐 요 정도예요. 15번. 20번은 못 씁니다. 그쵸? 근데 얘는 30번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거기다가 부식 방지 하는 기능까지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슬립감이 나쁘지 않아요, 진짜.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죠. 향이 없어서 아무 향이 안 나거든요, 지금. 그건 조금 아쉽네요. 네. 향이 하나도 없어서 뭔가 좀 뭐랄까 니트질 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성적인 만족감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8,000원이면 완전 개이득인데? 아, 2통 말고 한 3, 4통 사는 걸. 무배였던 것 같은데. 요거 촬영 마치고 가서 아직도 재고가 있으면 좀 더 사놔야겠습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물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마른 자국들이 좀 많이 남는 편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근데 오늘은 게러제에서 저희가 세차를 하고 있어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도장면 니트질 할 때 샴푸물을 쫙쫙 밀어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제가 좋아하는 그 카프로 리셋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샴푸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요 천정, 제일 먼저 미트질 했던 요 천정 부분 보고 있는데 마른 데가 거의 자국이 없어요. 좋다. 역시 세상은 넓고 좋은 제품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샴푸나 이런 것도 리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 샴푸라는 게요, 사실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정보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다 입으로 털어야 돼. 제가 영상으로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입으로만 이거 이래요 저래요 얘기하는 거는 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고 그 차이를 좀 보여드릴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영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샴푸는 참 영상 단독적인 뭐 리뷰로 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빌트엠버의 오토워시 얘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 여러 샴푸를 두루두루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이 아마 오실 거예요. 얘는 요런 계열의 샴푸구나 라는 게 오실 겁니다. 근데 이 빌트엠버의 오토워시 얘는 제가 좋아하는 카프로 리셋 하고 비슷한 계열의 카샴푸예요.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더운데요? 반팔 반바지 입고 왔는데도 더워. 큰일 났다 이제. 진짜 이제 새벽에만 세차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덥네요. 그 1인칭 영상 올릴 때마다 그 스노우폼 올리고 미트질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하면 차 작살납니다. 그런 댓글은 언제쯤이면 안 달릴까 모르겠어요. 참. 솔직히 그런 분들이 제 말을 믿고 본인 차에다가 그러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애가 있구나. 그냥 이렇게 하는 애도 있네라고 그러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굳이 차가 작살이 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댓글을 달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솔직히 안 그러거든요. 보고 아니다 싶어도 그래 뭐 본인 차 저렇게 닦겠다는데 뭐 내가 뭐라 그래. 그런 마인드인데 참 뭐라 그럴까요? 정의감이 좀 불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참 확실히 이 본넷 쪽에는 열기가 남아있네요. 터보 엔진이어서
10분 정도 식혔는데도 다 식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미트질을 상부 미트는 끝냈는데 군데군데 이제 당연히 마른 데가 있잖아요. 근데도 자국이 거의 안 보여요. 야, 이거는 아주 좋은 사인입니다. 아주 양질의 샴푸예요. 하부 미트. 아, 힘들어. 하부 미트 또 하는 모습 안 보여드리면 왜 하부 미트질을 안 하세요? 이러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보여드려야지. 합니다. 네, 영상이 안 들어갔을 뿐이에요. 합니다. 아, 힘들어. 자, 쉴 틈이 없어요. 더운 날씨엔 드라잉이 끝날 때까지는 쉬는 타임은 없는 겁니다. 바로 고압수 쏘겠습니다. 힘들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압수를 쏘자마자 바로 발수력이 쫙 나오거든요. 이런 샴푸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헹굼성이 되게 깔끔해요. 보이시죠? 고압수가 처음에 딱 나갔을 때 이게 뭐랄까 계면 활성제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친수가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고압수가 쫙 닿자마자 싹 씻겨 나갑니다. 자, 드라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햄버의 오토워시는 합격이네요. 제가 뭐 한 번만 써보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 좋습니다. 뭐 제가 해외 리뷰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평소에 빌트햄버라는 그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제가 좀 있는 터라 이 정도라 그러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안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해외에서 파는 가격이랑 우리나라 국내에서 파는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 이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중간에 누가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거기에 말리고 싶지 않다? 뭐 약간 그런 오기 같은 게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안 샀는데 8,000원이면 못 참죠. 8,000원이면 못 참지.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아이 얘기를 하다가 또 부른듯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TV 잘 보시나요? 저는 TV를 진짜 거의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뉴스도 뭐 요새는 그냥 인터넷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보지, TV로 보는 경우가 진짜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TV는 거의 뭐 유튜브 보는 용이다, 혹은 이제 넷플릭스 보는 용인데, 좀 된 얘기인데, 어떤 여자 연예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는 갖고 싶어서 인공수정, 그러니까 정자은행에서 인공수정을 받아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아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있었죠. 좀 된 얘기예요. 예. 사실 그 얘기는 알고는 있었어요. 뭐 네이버 뉴스나 이런 데서는 나오니까. 근데 이제 뭐 워낙 관심이 없었던 터라 뭐 또
그런 연예인이 하나 나왔나 보다. 그냥 사실 그러고선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이제 밥 먹으면서 했었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정자를 기증했던 남자를 일부러 백인으로 선택을 해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뭐 제가 뭐 이슈를 얘기하는 유튜버도 아니고 뭐 뭐도 아닙니다만, 그냥 아이를 키우는 그냥 같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뭐랄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뭐 반반이에요. 뭐 본인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 결혼을 하기 싫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억지로 아이가 갖고 싶어서 억지로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편인데,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 사실에도 사실은 조금 반대이고, 그보다 더 큰 반대는 본인은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백인의 정자를 받아다가 인공수정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뭐랄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도저히 찾아봐도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없어. 근데 내가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아이를 못 가질 것 같다. 그래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정자은행에 가서 내가 스펙을 보고 마음에 드는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이제 아이를 가졌다. 그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반대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 태어날 아이가. 그 아이는 이제 아기였을 땐 모르겠죠? 근데 커서 이제 자라면서 분명히 왜 나는 아빠가 없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설명을 하겠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엄마가 너를 갖고 싶긴 했는데 아빠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널 낳았단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과연 그 아이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저는 그러기 힘들 거라고 봐요. 하다못해 편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때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었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헤어지게 됐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 되었다. 라는 건 주위에 충분히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아빠의 존재 혹은 엄마의 존재가 세상에 있잖아. 내가 찾아보면 찾을 수 있잖아. 나중에 내가 커서 나 내 아빠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사고로 인해서 사별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적어도 내 아이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하다못해 그 엄마 아빠의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한때는 이렇게 나를 이뻐하고 사랑했던 엄마 아빠가 있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는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알기로는 그 정자를 기증한 아빠의 현재 사진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아빠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의 사진만 보고, 그리고 스펙만 보고 결정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이란 게 원래 자기 뿌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해외에서 이제 교포 2세, 3세 이런 애들은 그냥 외모는 완전 동양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그 교포들이 2세, 3세들도 그 자아를 찾기 위해서 되게 혼란을 겪고 마음적으로 힘들어 하는데 도대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겪을 그 딜레마와 그 고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다분히 엄마 본인만 생각한 결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저의 꼰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랬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무슨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이가 다 커갖고 그러지 않습니다만 정말 아이가 어렸을 때 첫 돌, 두 돌까지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뭐 힘들다라는 게 이제 몸쪽 이제 그 신체적으로 힘들다라는 것도 있고, 왜냐면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심리적인 힘든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이가 말 안 듣고 울고 밤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어디가 아픈 건가, 그런 막 고뇌도 하고 그런 이제 힘든 거를 겪으면서 저희 와이프랑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내 새끼니까 이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남의 새끼 같았으면 이렇게 키우겠냐, 이렇게 힘든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 왜 하냐면 그 엄마가 뭐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몰라요. 뭐 자기 엄마가 할머니가 와서 키워주실지 아니면 뭐 베이비시터가 와서 도와주실지 뭐 모르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이게 부모가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가 없는 면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렇게 힘든데 그냥 내가 돈 몇 푼 준다고 이 열과 성의를 다 할 수 있을까? 제3자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를 부모가 키우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이 왜 있구나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빠가 없죠? 물론 뭐 엄마 혼자서도 그리고 아빠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우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쉽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저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게. 진짜 저희 부부는 둘이서 바톤 타치 해가면서 2대1 마크를 하는데도 힘이 붙이더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 엄마는 과연 혼자서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키우면서 물론 소중하겠지만 본인 배에서 나와서 아파가지고 나와서 낳은 자식이지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키운다고 해도 그 아이가 커서 겪을 일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게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백인이라는 사실에 더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보니까 방송에도 나오대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 키우는 모습 뭐 이래갖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아, 이게 정말로 아이가 갖고 싶어서 정말 순수한 마음이 한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자꾸 드는 거지. 저는 진짜 그런 의심이 들더라니까. 아니, 왜 굳이 서양인, 백인인 남자의 정자를 받았을까? 분명히 잘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남들보다 뭐 차별이라면 차별, 뭐 우대라면 우대를 받을 텐데, 분명히 다른 거를 느낄 텐데, 게다가 아빠도 없어. 너무 뭐랄까, 그 아이가 겪게 될 어려움이나 갈등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내 애도 아닌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곱게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지. 물론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뭐 제가 뭐 뭘 알겠습니까? 근데 아니야,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좀 뭐랄까, 좀 저도 모르게 살짝 화가 났었어요. 뭐 어차피 제가 키울 아이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지. 뭐 강아지라고 해서 뭐 무조건 막 키워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차라리 강아지를 키우면 적어도 혼혈이라는 얘기는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만 너무 꼰대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워낙에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뭐 여러분들이니까 솔직하게 제 얘기합니다. 진짜. 물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증받고 그렇게 했겠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내 욕심보다, 내 개인적인 욕심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관리제만 뿌려주면 끝이 납니다. 뭔가 깨끗해진 차를 보니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어요. 무슨 얘기 또 해볼까요? 제가 왜 저번에 워시앤토크 때 그 주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와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댓글에도 저만큼이나 관심 별로 없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굉장히 고수의 느낌을 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었어요. 주식을 얼마 전에 실제로 한번 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SK IET인가요? 공모주 했던 거. 뭐 이제 마지막 개인이 여러 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공모주다. 이래가지고 제 사무실에 후임이, 부사수가 주식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좀 분석도 좀 해보고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나 좀 가르쳐 줘봐라.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좀 알려주고 좀 그래봐. 이래갖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공모주는 다들 다 괜찮았다. 흔히 말하는 따상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래가지고 혹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또 막 삽질해갖고 저는 딱 한 주 받았고, 저희 와이프는 3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 이제 저희 집에서 4주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의 그날이 돼서 이제 아침 8시부터 이제
컴업 대기를 하고 있었죠. 야, 이거는 우리 그냥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따삭만 먹자. 따삭만 먹고 우리는 첫날에 빠지자. 우리가 뭐 큰 욕심이 있겠니? 이러면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야, 이거 뭐 따삭만 먹어도 우리 뭐 소고기에 뭐 먹을 수 있겠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네, 따상은커녕 난리가 났죠. 야, 진짜 그거를 큰돈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표현을 쓰대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 맞습니까?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못할 것 같더라고. 저는 뭐 일단은 첫날에는 뭐 무조건 마이너스는 안 되죠. 왜냐면 더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한가가 돼도 이미 공모가보다는 그래도 몇만 원 비쌌어요. 그랬는데도 와, 그게 그렇게 떨리더라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대담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 저는. 저희는 그래서 그 4주 한 거 정말 소소하게 소고기 살짝 먹었습니다. 한우 못 먹고요. 미국소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제 스타일하고 안 맞더라고요. 제 성격하고 안 맞아요. 주식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불안한 마음이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 빨리 그냥 털어버리고 싶고, 그날도 그래서 빨리 털어야지 하고 있는 소리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타이밍 못 맞췄어요. 또 결국에는 뭐 얼마 못 먹었지만,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내 생돈이었고 내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샀는데 막 5만 원 막 밑으로 막 툭툭 떨어진다. 야, 그러면 저로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 같은 거죠. 아무튼 뭐 그래서 처음 증권 계좌도 터보고 했는데 결과는 뭐 일단 이득이니까 뭐 익절은 항상 옳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후배가. 그래서 그래도 뭐 남긴 거니까 뭐 다행이다, 좋은 경험을 했다 생각은 들지만 또 이거를 할 거냐라고 물으시면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냥 유튜브나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이거 오래 하면은 정신병 걸리겠더라고. 저같이 이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막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게 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보느라고 내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회사 일도 안 잡혀. 막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야, 나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물며 주식도 이런데 요즘 난리 난 코인은 어떻겠냐 그거죠. 근데 막 요새 젊은 분들은 주식은 너무 유동성이 적어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코인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하시는데,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저의 그 첫 주식 도전기는 물론 익절이었으나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았다. 점점점.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제 차를 깨끗하게 세차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나니까 세상 마음이 편하네요. 막 차가 더러우면 뭔가 저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
어찌됐든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봤는데요.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워시앤토크 때 또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